자, 이제 개장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정태훈 팀장 인사를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저를 보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루 잠깐 쉬고 왔더니 좀 헛갈렸어요. 네. 다시 개장 또 인사하면 되잖아요. 네. 봅시다. 뭘 먼저 준비해야 돼요? 앞서 이제 몇 가지 뉴스가 좀 등장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 6천만 원을 다시 네. 돌파했죠. 석 달여 만에 6천만 원 회복했고, 네네. 그다음에 뛰는 전세가 위에 나는 매매가 이래갖고 전국의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요 두 가지가 주는 의미는 뭐 테이퍼링 이슈겠죠. 결국에는 돈이 풀리는데 네. 돈이 뭐 움츠러들지 않고 네.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풀린 돈만큼의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게 결국 부동산 실물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 급격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되면서 그때는 금이 뛰었거든요. 네. 그때 금이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 그 흐름이 그냥 똑같은 실물 자산인데 이게 금에서 부동산을 옮겨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도주가 빙빙 네.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대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서 환율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르고 다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좀 뭐 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의 네, 끊임없는 인류의 네. 영원한 숙제처럼 환율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일 네. 거예요. 외국인이 뭐 사거나 팔아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율이 움직여서 외국인이 사거나 파는 그렇죠. 것이 아니다. 뭔 것이 뭐 네. 우선이다라고 하긴 좀 뭐하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그 증시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이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강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뭐 엔화라든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좀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테이퍼링 뭐 선반영 이런 부분들이고 미국 성장세 둔화 조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긴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로 보게 되면 아마 환율의 우리가 그 옵션 만기를 좀 분기점을 잡듯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20일,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열리는 FOMC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별 얘기 없다라면은 아마 큰 변화가 없겠지만 FOMC에서 2024년 금리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환율이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 워낙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3,200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환율 1,155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공교롭게도 오늘 이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대장이 나와줘야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주도주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 상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판단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현상이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 코스피는 회복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또 개별 종목 상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뭐 테마주, 이슈, 뭐 원자력 이런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인프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와 연관된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사실 좀 전에 네. 지금 저 내용은 약간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얘기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렇죠. 디테일이 필요하단 네. 말이죠. 우리는 사실 주식시장은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네. 사연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테마가 모멘텀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난 더 재밌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네. 다음 주에 왕이부 부장 온단 말이죠. 네. 그냥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욕을 하겠죠. 또. 요구. 요구.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북한은 이미 SLBM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세계에서 8번째 보유국이 네. 됐어요. 이제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탄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아까 또 쭉 맥락이 보면은 이제 이
첨예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또 끼었는데 그렇죠. 꼈죠. 지금 꽉 꼈죠. 일본이 납작 엎드려 있는 네네. 상황에서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또 호기가 된 것 같아서 큰 태동의 산업들을 좀 묵직하게 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대북 관련주도 뭐 등락은 좀 많잖아요. 피곤하긴 한데 또다시 한번 이슈몰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나는. 근데 2018년 4월 달에 이게 대북 관련주도 너무 크게 시세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9월 달에 아, 유엔 총회가 네. 있고 뭔가 지금 또 움직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서 하여튼 왕이 부장이 온다라는 그 내용은 네네. 결국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또 들어올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주말 뉴스 보면은 뭐 이 그 중국의 뭐에서 이제 우리 연예인들 뭐 블로그에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작은 이슈고 큰 그림들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네. 이슈와 순환매, 그렇죠.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네네. 스토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시장은 이렇게 천천히 갈 것 같고 그쵸, 그쵸. 그 속에서 순환매가 또 발생이 될 무슨 건데. 스토리를 잡아야 되나? 그래서 그 콩카콜라? 또 유튜브에 댓글 올립니다. 아유, 왜그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금 네.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소식으로 오면서 네. 뭐 그 어떤지 연관성의 기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무학 그다음에 한국선제 뭐 경남 스틸, 뭐 이런 HRS 종목들. 해령실리콘이었고 이건 그거예요. 네네. 삼밀 휴맥스홀딩스 이게 무슨 연관성인 거예요? 지역 기반, 지역 기반. 인맥 기반 네. 이런 거죠 뭐. 어제 그 한국 맥널티인가? 네. 그것도 주가가 강했는데 그것도 인맥. 그렇죠. 직원 중에 홍준표 네. 그 의원하고 연관성이 네네. 있다. 그 전에는 또 최 그 감사원장하고 네네. 연관성 있는 직원이 또 그렇죠. 있대요. 그럼 직원 중에 그러면 이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윤 씨도 있고 홍 씨도 있으면 그 기업은 주가가 날아가나? 그래서 정치인 관련해갖고 윤석열 테마도 강세했잖아요. 네. 하여튼 재밌는 시장입니다. 네. 자, 이슈와 순환매 저거 좀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결국 종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슈에 따른 순환매 대응도 이번 주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은 어제 5G가 스타트를 저는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로 교량에 1,090억 달러 투자, 전력망에 730억, 수수에 80억 달러 그게 좀 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기계, 철강, 전선, 전력기기, 건설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특수 네. 도료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제 5G라는 6G도 마찬가지지만 고주파대로 가면은 전자파, 네. 차단, 네. 뭐 그런 이슈도 또 있고. 그래서 5G 그러면은 또 한미 반도체, 또 EMI 차폐, 회사들은 그런 용어 쓰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5G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수혜주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특집으로 네, 또 준비하고 좋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당깁니다. 그런 네. 거. 그래서 방금 기계, 철강, 전선, 전력기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종목입니다. 그거 전자파 차폐 목요일 날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에 관련 종목이 아시겠지만 두산바켓, 뭐 휴스틸, 세아베스틸, 뭐 LS전선, 현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GS건설 이런 네. 것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테마란지 섹터란지 업종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테마 쪽 테마 쪽 보게 되면 이제 건자재, 우주항공, 원자력 이런 부분도 순환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전에 그 홍준표 테마 말씀하셨는데 또 원자력이 또 홍준표 테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한국 어제 한전산업이 그래서 어제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갖다 붙이는군요. 네, 네, 원자력 따는 우표처럼 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공약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테마를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산업이란지 뭐 서전기전이란지 서전기전은 또 윤석열 테마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위아더 월드군요. 네. 그래서 일단 테마 쪽에 있을 것 같고 아마 야권은 원자력 테마가 다 반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테마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 이제 뭐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있고요.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B2C보다는 B2B 쪽 그러니까 NX가 부각이 되는 이유가 B2B 관련이 높아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X가 전체 매출의 65%가 건설사 특판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 네. 나오니까 아까 속보 나왔을 텐데 개별 기업 속보 중에 이제 네. 카이, 한국항공우주 네. 저희가 또 연초부터 많이 관심을 두는 그러니까요.
주가는 굉장히 호응을 안 해주지만 3D 영상 분석 기업의 지분을 투자해서 위성 서비스 사업을 강화한다 이 내용들이 나왔고 주가 반영되겠는데요? 근데 뭐 일단은 그 최근에 보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향후 모델에 저궤도 위성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6G의 개념으로 네네. 뭐 많은 기업들이 저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도 네. 재료가 나왔네요. 네.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아이폰 13 같은 신빙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잘 아시겠지만 권민치 네. 그 사람이 진짜 그 모바일 쪽은 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 전 개인적으로 내부자 정보에서 만나 추진이지 네. 그걸 다 장착하지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거쳐야 되는. 그래서 아까 그 전자파 얘기가 전자파 차폐.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서 EMI 차폐, 뭐 전자파 차폐. 네네. 물론 지금 대표적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많이들 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뭐라 자료를 좀 이미 조사해 주셨고. 노출한 제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아모센스. 아모센스 네. 맞아. 예. 아모센스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무튼 위성 서비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도 원앱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고 네. 인텔한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건자재란지 우주항공 원자력이란지 뭐 추가적으로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좀 다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네. 다시 순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보시고요. 그리고 금융이란지 바이오, 폴더블, 모바일 게임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인 소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익실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타순에 좀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개장하고 네. 움직이는 기업들이 포착이 되면 또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개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호가는 오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잖아요. 뭐 환율, 역외 환율은 뭐 별 변화가 없으니까 시초가도 일단 플러스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죠.